이번 시간은 그럼 키화형 PBL을 실제로 운영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상해보는 상상하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마치신 다음에 매뉴얼을 받아들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근심이 되겠지요. 어떤 고민이 많이 들까 하는 것은 작년에 운영했던 운영자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처음 고민은 아이들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주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하지? 그리고 참가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 또 이해의 격차, 참여의 격차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네. 재미라고 할 수 없는, 또 재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우픈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청소년들은 왜 입을 열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각각 보시겠습니다. 기자도 학생도 질문을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소년들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도전 질문을 제시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기 1, 2, 3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3번을 찍으시겠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도전 질문입니다. 도전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대면으로 이 교육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주제를 갖고 토론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그 토론한 결과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답의 숙제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강의를 들을 때의 학습 효과는 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학습의 효율성은 서로 설명하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 측면에서,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몰입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 활동인데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 것인가? 질문은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지요. 이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나눈 그런 그 답은 아니고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개입해야 할 것인가, 어떨 때 지도자가 개입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때, 그리고 주제가 이탈되어 나갈 때, 그리고 진행되는 프로젝트 속에서 지도자가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진행이 좀 더 수월해지고 또 진도가 나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비계를 제공해야 될 때, 이럴 때 지도자가
개입해야 될 때라고 다른 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도자의 개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청소년들이 좀 더 자기 생각을 내올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많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전 질문과 세부 질문을 내놓으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죠. 자료를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의외로 검색 능력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찾아보라고 하면 결국 노트북에서 검색만 하고 있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검색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검색되어진 걸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을 실행하는 과정이지 검색한 내용을 읽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검색하라고 하면 구글에 나오는 첫 페이지의 논문을 마치 대단한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전 세대는 주로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했다면 지금 Z세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세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검색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비계로 제공을 해 주시고 차라리 컨텐츠를 놓고 서로 설명하면서 생각을 나누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BL에서는 단순히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단순히 진행을 할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사전 지식의 습득 정도 그리고 성취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역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러한 역량의 그 격차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키와형 PBL에서는 PBL을 통한 핵심 역량의 증진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 요소를 이루게 하는 내용 지식의 충분한 전달도 중요한 과정과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비계 자료나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어진 내용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 매뉴얼에서 세심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비계인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비계를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소멸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비계를 만들다고 할 때 이런 그 신문 기사를 뽑아 가지고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시각화된 그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그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더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는 오른쪽의 자료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졌을 때 청소년들은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만든 비계가 화려한 비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비계는 그 아주 화려한 비계가 아니고요. 그 시기에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도전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계라면 어떤 비계라도 좋은 비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습의 사례를 하나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사전에 청소년들이 내용 지식을 채우고 또 그것들을 갖고 왔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다음은 세 번째 도전 질문입니다. 전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나 역량, 성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특히 청소년들의 성향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혼자서만 말하는 친구가 있지요. 우월감이라든가 인정욕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열등감이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지요. 이럴 때 참여하는 청소년들 간의 다른 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 청소년들을 각각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너무 적극적인 친구는 조금 자제시키면서 또 너무 소극적인 친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가면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팀 내의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우리 지도자들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청소년들 간의 갈등 또는 다름, 이런 과정들을 조정할 때 청소년들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기보다는 그 안에 팀원으로서, 제일 좋은 지도자는 팀원이 되라는 말도 있는데요. 팀원으로서 같이 느끼고 또 그것들을 설득해가는 과정들이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크게 한 3가지 도전 과제로서 선생님들에게 제시했고요. 어떤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숙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조금 겁이 나시기도 하고요.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 PBL 2지에 있는 영상들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한 번 더 보시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참여할 동기가 생길까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시고요. 이 교육을 함께 들으신 동료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신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 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과 또 운영 사례들을 많이 나누고 많이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여러분들과 청소년의 성장과 성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